혼잡새 제주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리안 주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다. 제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렌즈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인물 렌즈로도 많이 35mm, 50mm, 80mm, 85mm 그리고 135mm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물용 렌즈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풍경을 좀 많이 촬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사금 렌즈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의 그 넓은 세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광각 렌즈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4mm 렌즈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24mm 렌즈가 광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4mm 이하의 초광각 렌즈는 소니에서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구입한 초광각 렌즈는 시그마의 13mm 렌즈였습니다. 시그마 13mm 렌즈가 굉장히 좋고 선회도도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렌즈였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200g에 가까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렌즈라는 것이 좀 저에게는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소니에서 124GM 렌즈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 124 렌즈로 초광각의 세계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124 렌즈를 활용을 하면서 거의 활용하는 것은 12mm 초광각의 그 렌즈군만 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사진이 아닌 영상을 많이 찍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 단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게 때문인데요. 줌렌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 800g이 넘는 무게에다가 바디를 장착하고 거기에 짐벌을 올렸을 때 무게로서 좀 버거운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바로 그때 14mm GM 렌즈가 나타났습니다. 13mm GM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컴팩트한 디자인인데요. 지금 FX3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굉장히 가볍고 작은 그런 컴팩트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짐벌에 올렸을 때 전혀 무게로서 부담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GM 렌즈에서는 선예도나 해상력에 대한 그런 의심은 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소니 13mm 렌즈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별 사진일 겁니다. 굉장히 넓은 하늘에 있는 그런 별들,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니 13mm 렌즈를 가지고 별 사진보다는 다른 곳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강아지들인데요. 최근에 몇 번 강아지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강아지 영상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채널에서 사실은 무게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24mm 렌즈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24mm 렌즈의 하나의 그 단점이 해상도나 무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화각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대형견이고, 그리고 풀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보다는 목줄을 하고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1m에서 한 2m 정도, 이런 공간에서 찍다 보니까 24mm의 화각은 굉장히 좀 좁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마 14mm 무거웠었죠. 그리고 1224 렌즈 역시 무게 때문에 점점 놓고 있다가 이제 이 소니 13mm 렌즈를 가지고 강아지들을 많이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찍고 있는 제주도의 그런 모습들, 그런 광활한 모습들, 그런 넓은 풍경들을 찍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볍고 컴팩트하다 보니까는 편하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많아졌습니다. 13mm 렌즈를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카메라 방향을 어떻게 두드려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담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얼굴이 화면에 꽉 차지 않고 제 얼굴은 좀 작게, 그리고 주변에 배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13mm 렌즈의 장점, 그리고 그 매력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14mm GM 렌즈에서도 단점은 존재는 합니다. 첫 번째는 GM 단렌즈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두운 1.8이라고 하는 조리개
조리개 값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50mm에서 1.2를 경험을 하고 다른 일반적인 단렌즈 같은 경우는 1.4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1.8이라고 하는 1.8이라고 하는 조리개 값은 좀 어두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렌즈의 모습이 이렇게 구면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소니 13mm 렌즈를 활용을 했을 때 ND 필터를 끼거나 어떤 다른 특수한 필터를 끼기 위해서는 앞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렌즈를 빼서 요 뒤에 리어 필터를 끼워줘야 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ND 필터를 끼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영상을 하시거나 그리고 요 초광각 렌즈로 자동차 그리고 건물을 찍을 때 ND 그리고 CPL 필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니 14mm GM 렌즈의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사용을 했었던 요 24mm 렌즈 24mm 렌즈보다도 오히려 한 15g 정도가 좀 더 무거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초광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속품들이 있어서 굉장히 더 무거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24mm 렌즈에 비해서 좀 더 무겁다는 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마 14mm 아트 렌즈에 비해서는 약 한 3분의 1 정도, 소니 1224 GM 렌즈에 비해서는 약 한 200g 정도가 가볍다는 것은 그래도 저에게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니 13mm GM 렌즈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는 아니긴 합니다. 아무래도 초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초광각의 영역 그리고 초망원의 영역은 그 분야를 꼭 활용해야 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렌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렌즈는 24mm 이상 그리고 200mm 이하 이 구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소니 14mm GM 렌즈의 매력을 한번 보신다면은 그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브이로그를 찍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넓은 대자연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값의 낮은 조리개로 그리고 더 멋진 보케 그리고 멋진 아웃포커싱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저처럼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집안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가까이서 아이들을 촬영하실 때도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늘을 찍는 분들, 별을 찍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그리고 13mm 렌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소니 GM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제주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리안 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